안녕하세요. 이상큐브2 채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 육군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는 미 육군에게 무인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장갑 전투 차량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도입 계획을 보고하라고 명령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탄, 히트탄 등의 화학에너지탄으로부터 장갑 전투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하고 있으며 레이시온이 개발한 능동방어 시스템인 퀵힐은 기술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개발 자체가 취소돼 버렸고, 주력 전차 M1A2C, SAP V3 에이브람스의 APS에는 이스라엘의 라파엘이 개발한 트로피를 채용하고 있으며,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탑재하는 APS는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즈가 개발한 아이언피스트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돼 APS에는 적당한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고 사이즈가 작은 APS를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위력을 보인 무인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장갑 전투 차량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미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는 무인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장갑 전투 차량을 보호하는 시스템 도입 계획을 보고하라고 명령에 주목을 받았고, 미 육군은 2022년 1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장갑 전투 차량의 통합 가능한 안티드론 시스템은 RWS와 드론 검색 시스템을 조합한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아 미 육군은 미 의회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러미 킨 영국의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은 F-35B가 미티어의 초기 운용 능력을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라는 영국 의원들의 질문에 2020년대 중반이라고 대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요구에 따라 유럽의 MBDA가 개발한 미티어 0대0 미사일은 일반적인 고체 연료 로켓 추진이 아닌 램제 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탄환 순간까지 최고 속도 마하사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이스케이프 존이 미국의 AIM-120보다 넓고 서방의 0대0 미사일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타이푼과 라팔, 그리펜에 통합되어 있어 유럽의 주요 0대0 미사일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KF-21에도 통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은 미티어를 F-35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수주를 받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티어 미사일과 F-35의 통합이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영국의 제러미 킨 조달 담당 차관이 2020년대 중반까지 초기 운용 능력을 획득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도 AIM-120의 후속이 돼 신형 0대0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연내에 시험 발사할 예정이며, AIM-260JATM은 AIM-120과 거의 같은 크기지만 추정 사거리가 200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IM-260JATM은 2022년 중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하는 놀라운 속도로 반격을 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AIM-260은 AIM-120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중에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AIM-260에 대한 이야기이며, F-35에 통합된 상태에서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F-35에는 AIM-260이 탑재될지 아니면 미티어 미사일이 통합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러미 퀸 영국의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은 아스람 0대0 미사일과 페이브 A4 정밀 유도폭탄, 그리고 스피어3 공대지 미사일을 F-35로 통합하는 비용을 어떻게 잡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스람은 4,700만 파운드, 페이브 A4는 1.03억 파운드, 스피어3는 1.7억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무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미션 컴퓨터에 깔면 완료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시험용 기체에서 몇 번이고 분리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비행 중인 전투기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행 중인 전투기로부터 실제로 분리실험을 실시하여 문제없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때서야 통합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의 통합 검증은 무기를 탑재하는 모든 하드포인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이것을 검증하려면 데이터 수집용으로 개조된 특수 시험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통합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아스람을 통합하는데 약 752억 원, 페이브 A4를 통합하는데 약 1,600억 원, 그리고 스피어3를 통합하는 데는 약 1,7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만약에 통합 비용에 5천억 원 정도가 든다면 F-35B를 4대 이상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통합 비용이 F-35여서 비싼 건지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동안 영국은 템페스트를 포함한 패밀리 시스템 개발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7월 15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94.6억 파운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X 개발비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일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이 F-35A에 탑재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한 JSM 순항미사일에 영국 BAE 시스템스가 스텔스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JSM 순항미사일은 NSN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F-35A와 F-35C에 맞게 다시 디자인된 것으로, 최근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F-35에 기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인 블럭4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F-35에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AGM-158C 라즘 순항미사일의 통합도 예정되어 있지만, 라즘은 사이즈가 크고 웨폰베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F-35의 날개 밑에 탑재해야 합니다. 즉, 라즘을 F-35 날개 밑에 달면 스텔스의 성능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거리가 짧더라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JSM이냐, 아니면 스텔스 성능을 희생하는 대신 사거리가 긴 라즘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JSM의 사거리가 짧다고 해도 콩스버그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JSM은 180km 이상의 교정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발사하는 고도와 비행 경로에 따라서는 JSM의 최종 도달거리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다라는 표현은 라즘과 비교했을 경우의 이야기며, F-35A를 도입한 노르웨이와 호주, 일본은 이미 JSM의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JSM을 개량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300만 파운드의 계약을 체결하고, BAE 시스템즈로부터 전파 흡수 재료 정보와 적에게 탐지되기 어려운 센서 기술,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콩스버그사와 누계 150억엔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이나 2022년에 JSM이 일본에 인도될 것이라고 하지만, F-35A에서 JSM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통합 데이터가 포함된 블럭4의 업그레이드가 언제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으며, 그래서 일본의 F-35와 통합된 JSM 순항미사일의 초기 운용 능력을 언제 획득할 수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JSM의 통합 데이터를 포함한 블럭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2021년 중에 출시되어 일본은 JSM 순항미사일의 초기 운용 능력 획득을 선언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F-35 블럭4로의 업그레이드는 기능마다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럭4로의 업그레이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로키드 마틴의 계획은 연 2회 업그레이드 데이터를 전달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은 JSM의 완전 운용 능력을 2025년경에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블럭4로의 업그레이드 계획은 계속 늦춰지고 있어 일본의 F-35의 JSM 순항미사일의 통합은 언제 시작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2 채널이었습니다.